일단은 지금 대차장고 이야기를 저희가 TMQC가 거의 출발 자체 때부터 같이 봤습니다. 증시에 그리고 대차장고의 급증, 이 영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공매도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이렇게 빚이 빚을 낳고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경고성 높은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동현 전문가님, 일단 지난 10월에 우리가 지수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지금 최대치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증시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뭐 사실 종목 개별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 대차 규모가 좀 많은 종목은 사실 수급이 좀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매도가 좀 많다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추정형 매매를 많이 합니다. 좋은 주식을 더 많이 사고 좀 안 좋은 주식을 더 많이 팔아버립니다. 우리 개인들은 많이 떨어졌으면 살려고들 하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가면 그렇죠, 올라가면 팔려고 하고. 근데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은 위쪽으로 막 사고 아래쪽으로 막 던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그 추세 내지는 상황을 좀 더 가속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공매도가 지금 더 늘었기 때문에 장세가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일예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가장 많았을 때가 항상 상투였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까 제가 추종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계속 삽니다. 삼성전자가 상투권 했을 때 외국인 비중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건 역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봤을 때 그렇죠. 그 당시에 외국인이 제일 많으니까 더 올라갈 거야라는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지수가 떨어져 있고 투자 심리가 약한 상태에서 대차 매도가 많고 대차 거래가 많고 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추가적인 하락을 담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쉽게 공매도가 많으면 무조건 떨어진다. 대차가 많으면 추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 방정식은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 3년여 전부터 우리 시장의 공매도는 이제 그냥 상수가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롱숏 펀드가 거의 일반적인 상품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과거에는 롱숏 펀드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매도도 활발하지가 않았고 그런데 지금은 펀드 설계 자체가 주식을 매수하면서 일부 종목을 예를 들어 동일한 업종에서 삼성전자 매수하면서 뭐 동시에 다른 종목을 LG전자를 팔아버리는 이런 식의 동일한 파티션 안에서도 롱숏이 발동이 걸리고 같은 섹터 안에서도 그렇죠.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삼성전자 잘 올라갈 때 뭐 LG 디스플레이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항상 공매도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차익 거래처럼 그러면 결국 전망이랑은 그리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손쉽게 공매도 잔량 상위 종목 이런 종목들이 오랫동안 부진했었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종목들이 개인 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매도 물량을 누군가가 가져갔을 텐데 공매도는 보통 기관들이 하니까 그걸 개인들이 가져간 경우가 많거든요.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보면은 그 공매도 상위 기간의 개인 매수 상위 종목과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수급이 좀 무겁고 그리고 그 일정 기간 동안 올라올 때마다 매물화가 되는 거죠. 개인들이 계속 올라오면 또 팔아버리니까. 그래서 공매도가 좀 적은 종목보다는 좀 발이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 정도로 상황을 보셔야지 지금 공매도나 대차 거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이 뭐 레벨 다운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빌려서 그러니까 담보물을 제공해서 담보물을 주고 빌려서 지금 갚지 않고 남은 돈이 대차 잔고와 아래쪽으로 더 밀릴 거야에 우리가 베팅, 일명 이제 베팅 투자한다고 하는 이 공매도 두 가지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전망이랑은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같은 의견으로 보세요, 최종 전문가님. 아무래도 그런데 시장에서 대차 잔고가 많아지고 공매도가 많아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겠죠. 현대차의 공매도가 많아진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죠. 그죠? 20%면은 굉장히 높은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넘어가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장과 한국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장에서는 공매도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바로바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늦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뭐 공매도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상당 기간이 지나 예를 들어서 뭐 15일이 지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런 공매도나 대차 잔고에 대해서 만약에 나온다라면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친다고 해서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외국인 그 세력들이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쳤었는데 어땠습니까? 오히려 급등하고 막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공매도는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공매도를 친다는 얘기는 아랫방향으로 베팅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공매도를 쳤던 이 주가가 오히려 공매도를 쳤던 가격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훨씬 더 다시 되사줘야겠죠. 그럼 주가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차 정보가 늘어나고 네. 그리고 공매도가 늘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러면은 매일마다 떨어져야겠네요. 네, 하염없이 떨어져야겠네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 가치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고점에서 갑자기 공매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불안하겠죠? 역사적인 고점에서 아니면 네. 밸류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서 네. 공매도가 늘어났다. 네. 자, 이런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HLB나 뭐 신라진이나 바이오의 바이오주들을 경우도 우리가 봤어요. 예를 예. 들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 그래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것도 종목과 업종과 밸류로 따져서 현 우리가 상황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 보니까 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숨어있는 정보를 공매도나 대차장고의 어떤 급증으로 해석할 때가 많은데요. 앞서 이야기 들으셨다시피 항상 비례하는 건 아니다. 다만 그 종목의 현 상황이라든지 밸류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